라이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그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네, 오늘 금화님 모시고 해외 주식편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앱솔랭 이번에는 해외 주식 편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국내 주식 앱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혹시 그만님 그거 보셨어요? 국내 주식 자가 안 보셨어요? 좋습니다. 네. 가르쳐줘야 보죠. 아니 댓글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선 URL 못 아니 봤지. 아니 그 라이브 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본인 등판 그만님 모시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해외 주식 앱 하면서 주식 관련된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오늘도 해외 주식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노하우 또 주식 거래 팁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오신 분들 계시면은 덧글을 좀 남겨주세요. 덧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또 답변 드릴 부분 답변 드리고 소통하면서 진행해요. 자, 네, 크림새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dim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아님하고 같이 얘기할 건데 금아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로 27년 된 프리랜서고요. 주식은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25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 6천.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어, 그리고 손실률은 5% 미만? 그 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얼레벌레 화려족이 돼 있어서 요즘은 주로 글 쓰고, 음, 그 다음에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촬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강의 다니고, 뭐 그러고 아, 있습니다. 네네. 종종 저한테 그 주식 팁에 대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네네. 쓰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지금 상당히 성공적이게 하고 계시는데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 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자신의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원칙을 지켜서 가는 거?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주식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 빚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음, 이거 딱 그거 지키면 돼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못 지키는 게 일단 가장 큰 음, 문제인 거고, 원래 음,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음, 그렇게 잘 맞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네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딱 쳤는데 네, 갑자기 상한가도 한번 맞고 음, 막 4, 음, 50% 이렇게 수익도 나오고 막 이러면 네,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는 줄 음, 착각을 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을 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 네네, 다음에 그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 싸움인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정보가 지금은 많다 보니까 음, 음, 진짜 중요한 정보랑 이제 필터링 해야 되는 정보랑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팔랑귀가 돼버려가지고 네, 막 넣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주식이 적당히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음, 요즘같이 유동성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금리 막 오르고 막 이러면 그 이렇게 가는 놈만 가요. 네, 네. 가는 그러니까 것만 간다. 가는 놈만 가는데 이 가는 놈도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속을 새기다 갑자기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픽 한 10% 올랐다가 음,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픽 올랐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쌓여서 40% 50%가 돼 있는 건데 이 구간을 못 견디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 막 누구 얘기 듣고 팔아버리고 판 다음에 이게 주식은 항상 내가 팔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버티니까 손실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버틸려면 주식 투자는 유유 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이 묶여 있으면 그거 갖고 막 잠을 못 자는 사람 있고 음, 100만 원 정도가 묶여야 이제 잠 못 자는 사람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음, 그게 이제 그릇의 크기인데 음, 그거를 오버를 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음, 어저께 사놓고
이거 기다리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 음. 악재도 아닌데 악재처럼 터지거든요. 요즘. 아. 그러면 이제 파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아. 그러고 팔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거 어저께 내려갔는데 그런데 아침에 딱 깨봤더니 막 달리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이제 네네. 그것도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해야 아까우니까. 그럼 또 음. 내가 사면 또 훅 빠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로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신도 못 맞춰요. 아. 타이밍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의 미래 가치,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신뢰를 갖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주식은 내 그 회사랑 동업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음.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이제 투자 회사 서비스 제공하는 얘네들 수수료만 만들어주는 거죠. 아, 오늘 그만님의 수익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좌를 까야 돼요? 여기 까주셔야죠. 여기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만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클레어 K님이 테슬라 살까요? 물어보시는데. 예, 사세요. 아, 네. 왜 네. 지금 사야 되냐면, 음.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이 좋은 게, 미국 주식은 주식시장의 대표거든요. 그냥 딱 통틀어서. 네. 지구상 모든 주식의 대표가 미국 주식이에요. 음. 그만큼 시장이 커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특징이 뭐냐면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팍 올라가면 네. 하루에 4,000% 올라가는 것도 봤었어요. 저는. 아.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규모가 큰 시장에서 원래 그 주식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큰 규모의 시장에서 또 그 큰 규모의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미국 주식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음.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 IT 기반의 산업이 부흥할 때 같이 시작이 된 애들이라서 걔네들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은 미국에선 소비재예요. IT 산업으로 안 봐요. 소비재 회사로 봐요. 그 정도로 굳은 자예요. 아. 네, 근데 얘네들이 옛날엔 비싸서 못 샀단 말이에요. 막 한 주에 막 300,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막 이랬었는데 이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한 2년 사이에 이제 그 평가절하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주식 가격이 크면 이게 매매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절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분배량을 확 늘리거든요. 그게 작년 올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 돈이에요. 옛날에 막 300만 원 했던. 그러니까 지금 사서 네. 묻으면 예, 미국 주식은 묻어야 되거든요. 미국 주식 갖고 단타 치는 건 미친 짓이고 예, 미국 주식은 묻어야 되는데 묻으려면은 확실하게 올라갈 놈들 묻어야 되잖아요. 네. 테슬라 엄청 올랐다고 들어주셨네요.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프 아. 보면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아니 먼저 이거 띄워야 돼. 조금만 기다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화면 네, 그럴까요? 제 거 나온 거, 네. 제 거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꼭지점 갔다가 지금 이 밑에 있잖아요. 네네. 이거 전체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이제 창업했을 때고, 요게 한 지금 우한 폐렴 터지고 나서부터 여기 꼭지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건데, 요거 벌어진 이 이렇게 전체 수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전체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체 그림이 그려진 이 구간이 뭐였냐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그 중국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쭈르륵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을 떨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보면 한 223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4, 5만 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앞으로 갈 건데 지금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네 내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사놓고 그냥 묻고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전 지금 수익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 보면.
네네. 수익이 근데 상당하신데요. 여기 오는데 네,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서부터 다 빠지기 시작했다가 네네. 그때 저는 이제 얘네들을 평단 조절도 했고 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 샀다가 음, 이제 저번에 확 빠졌을 때 산 거거든요. 네네. 그 며칠 계속 한 2달 동안 마이너스 상태 돼 있다가 네. 며칠 전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주로 대선할 때랑 저기 이제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 중간 평가하잖아요. 음, 요럴 때 전후로 해서 확 올라요. 음, 통계가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때가 다 돼가니까 네. 미국 주식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음, 실제로는 미국 애들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음. 네네. 그러니까 그 작가님 사인 들어가지고. 음, 네. 아, 그거 이제 계좌를 딱 보여주셨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더 볼 거고. 그 제 일단은 계좌를 아주 탈탈 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오늘은 그 이제 해외 주식 사용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는 예, 코너라서 오늘 미니스탁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미니스탁을 이제 저는 주로 쓰거든요. 네, 저도 미니스탑 쓰는데. 주로 쓰시죠. 네, 그래서 미니스탁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작가님들 자리를 좀 이쪽으로 너무 안 보여서. 자 그러면은 일단 미니스탁에 대해서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황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제가 좋게 봤던 포인트를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만이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만님 말씀대로 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 이 마이너스가 크게 느껴지진 않고 또 말씀했던 것처럼 여유 자금을 하다 보니까 큰 부담은 없는데 제가 이제 미니스탁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 그 이 배당이라고 하는 매력이 이 해외 주식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미니스탁에서 제공하는 이 배당 알림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주식들의 배당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리얼티 인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리얼티 인컴은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기반의 주식이고 매달 배당이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월세 받는 거죠, 월세. 정말 월세 받는 느낌으로 그냥 이게 뭐 오르던 내리던 간에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181주까지 모았는데 지금 매월 그래서 44달러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연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400달러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월세를 내가 지금 한국에서 뭔가 집을 보유해서 뭐 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해서 목표는 지금 30만 원을 지금 월세처럼 받는 게 목표다 보니까 리얼티 인컴을 지금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이 민스탁을 이용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다는 점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민스탁에서 이러한 점이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수점 구매라고 해서 뭐 테슬라를 한 주를 구매할 수 있겠지만 소수점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뭐 0.1, 0.2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능들을 인스탁에서 잘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이더라도 이제 구매를 해서 내가 나중에 한 주를 모으는 그런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나 내비게이션도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들이 많은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컨셉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한 UI를 갖고 있고 내비게이션 딱딱 필요한 것들만 제공되어 있는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제 탭들을 보게 되면 아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메인 페이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이 민스탁에서 이 그래프의 어떤 디테일한 지표들이 안 보이는 점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한 달 동안의 그래프를 보려고 했을 때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은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추가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나 뉴스나 리서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특히 배당 정보를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페이지에서 다 같이 보여주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화면의 컨텐츠 간의 간격이라든지 공간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미니스탁을 처음에 썼던 이유가 음, 저도 미국 주식 하는 이유가 배당이 목표거든요. 화면을 잘 띄워드릴까요? 아니, 예, 띄워드릴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하시죠. 네네. 네. 금화님의 미니스타 화면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이건 메인 화면이고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요 앞에다 놓은 거고 실제 계좌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계좌를 까면은 여기 계좌 번호가 나오니까 지금 이걸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저 미니스탁에는 지금 거의 잔고가 없어요. 다 빼가지고 미국 주식 원래 이제 저는 미니스탁하고 그 투자사 스탁하고 같이 운영을 해요. 미국 주식을. 왜냐하면 네. 그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저한테는 자동 투자거든요. 내가 일일이 막 그걸 때 되면 들어가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안 하고 그 그냥 적금 넣듯이 그냥 금액 딱 넣어놓고 네.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월 또는 주, 일 이렇게 자기가 사이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걸어놓고 금액도 정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살 때 얼마나치만 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꺼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니까 제가 이걸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네. 여기서 빼서 아까 보여드렸던 원래 제 스탁 네.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넘겨서 이제 묻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그 소액으로 꾸준하게 계속 자동 투자를 거는 이유는 원래 주식이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주식에 어떤 시기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통계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시즌에 맞춰서 계속 주기적으로 사면 내려갈 때도 따라서 내가 그 주식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네. 평잔이 내려가거든요. 보유량은 늘어나면서 내 평잔이 내려가게 되는데 내가 그걸 목돈을 들고 있다가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톡 살라고 그러면 아까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종목 분산시키고 자동 매매시켜서 평잔 관리를 해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여기서 돈을 쌓고 쌓아서 이제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면 잠시만요. 화면 좀 띄울게요. 네네. 네. 이게 제 건가요? 네네. 네, 이게 지금 제 실제 자동 매매가 걸려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나면 팔아요. 어느 정도 목표치가 되면 자동으로 딱 팔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주식은 아시다시피 팔면 바로 못 빼거든요. 3일 뒤에 현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서 팔아라를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매도로 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치가 딱 되면 자동으로 그냥 매도 딱 걸려버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잔고 확인을 하면 내 계좌에서 이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잔고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잠깐 동안에 또 배당이 들어왔네. 2달러. 그래서 여기 이제 쌓이면 이걸 네. 환전을 해요. 네. 환전을 해서 내버려두면 네. 3일 뒤에 이제 한국 돈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 빼서 인출해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저는 영문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백이는 이쪽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거고 목돈으로. 네네. 미니스탁은 제가 이렇게 목돈을 확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처럼 해야 되니까 20만 원, 30만 원 돈 생길 때마다 미니스탁에다 넣어놓고 자동 매매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목이랑. 네네. 그 종목은 이제 한두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음. 그 보통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시즌이나 주기를 맞춰서 이렇게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얘는 빠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251만 원이 수익이 났잖아요. 매도를 해서 그럼 만 원에 대해서 22.5%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많이 벌어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팔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수익이 한 2억 정도가 나 있는 친구인데 이걸 팔지를 못해요. 네.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250만 원씩 이제 그런 식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팁을 가르쳐 준 게 그 한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쯤 해서 그 한번 뺐다가 다른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252만 원을 팔았는데 다른 주식을 사면서 그 종목이 새로 이제 진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거 들어가고 나서부터 마이너스 난 거는 그 수익에서 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날 잡아서 한 번에 확 사는 것보다 내가 한 달이 됐던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내가 이 어떤 사이클을 정해놓고 종목이 정해지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꾸준히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관리하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만님 여기 지금 주식 공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 들었는데,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정보를 사는 그 흔히 요즘 리딩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리딩방이 아니라 그게 문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면 종목을 찍어준다고 얘네들이 일주일에 몇 개씩.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단타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고 뭘 미래성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 자체가 속성이 빨리 돈 벌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맨 종목이 단타인 거야. 그런데 나는 회사 출근해가지고 9시에 주간회의 들어가고 월요일 뭐 이거 미팅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때 문자가 온단 말이야. 그럼 대응을 못 해요. 그럼 나중에 까보면 이미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5개 종목 추천해가지고 샀는데 5개 종목 다 마이너스 나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년을 헛짓거리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까먹고 이제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식 투자, 특히 가치 투자에 관련된 정론들을 정리한 책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런 책을 보면서 주식 투자의 원칙이 뭔지, 그리고 주식 투자 이전에 돈이 과연 나한테 뭔지, 경제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좀 보면서 이게 좀 식견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기초 공부 다시 한 다음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차근차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무슨 뭐 특별한 방법을 쓴 건 아니고, 근데 하나 틀린 거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 주식은 한 10년 됐거든요. 처음에 주식에 발담난 거는 한 7, 8년을 뻘짓거리 하다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리셋해서 간 게 지금 4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주식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종목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막 객장 가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앉아있거나 이래야 막 찌라시 도는 거 돈 주고 사고 그러던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한테 비싼 돈 줘가면서 종목 정보를 받지 않으면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특히 종목에 대한 분석 정보를 얻기 되게 쉬운 세상이 됐어요. 특히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좋은 정보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정보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대행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투자를 못해요. 법적으로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버는 거야. 그 대신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돈 맡긴 사람들이 맨날 전화해서 내 종목 어떻게 됐어 이러고 막 갈구고 씹고 막
어떤 사람은 살인 협박까지 하니까 음.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는데 6층 개뿔 나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막 이러고 전화가 오니까 네. 이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애널리스트들이 예전에는 그걸 참으면서도 그 많은 돈을 받는 급여를 억대를 넘게 받으니까 음. 그거 때문에 이제 견뎠는데 음. 지금은 유튜브라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좋은 종목 정보를 여기다가 주고 네.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면 음. 그걸로 자기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보를 내나가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어 있어요. 주식을 여기서 찾아보면. 그래서 물론 쓰레기 정보도 많고 막 방으로 유도하고 막 사기치는 애들도 많은데 네. 보다 보면 진짜 이게 뭐야 진실을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방송을 계속 보면 책 수십 권 보는 것보다 나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경을 자기가 조금만 쓰면 투자 정보를 얻는 건 옛날만큼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촌 3층에 샀다 온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평장 관리해가지고 저는 9층에서 샀었는데 평장 관리해서 지금은 5층에 와 있어요. 5층에 와 있어요. 아,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내가 이렇게 맞춰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은 그 회사 미래를 보고 내가 지금 돈 있어서 사야겠다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관리 안 하니까는 저렇게 8층에 계시는 거죠. 혹시 금마님은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하세요? 가끔 해요. 가끔 하세요? 네. 혹시 몇 가지 노하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 팁을 좀 가르쳐 드리면 네. 이건 이제 국내 주식에 해당하는 건데 네. 차트. 저 차트를 볼 때요 밑에 보조 지표 두 개를 보거든요. 네. 제 거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네. 일단 차트를 볼 때 저는 단위가 주예요. 최소 단위가. 아, 네네. 1, 분 안 봐요. 어차피 단타를 안 치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네. 주를 봐야 이렇게 네.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쭉 이게 상승 곡선에 있는지 하락 곡선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한 게 거래량. 이렇게 빨간 막대 그래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밑에 쫙 깔려있고 거의 없으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산 다음에 안 팔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을 고를 때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종목 분석을 못하니까 어디서 이제 찾았어. 얘기는 들어 좋다고 그래서 찾았어요. 네. 그럼 들어가면 무조건 네. 사지 말고 먼저 차트를 주 단위로 놓고 전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상승에 있는지 하락장에 있는지 이게 가장 좋은 거는 하락장을 팍 찍고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더 네.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팍 찍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락장인데 가치가 더 있는지 아니면 상승장에 있는지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진입 시점에서 거래량이 웬만큼 있는지 거래량이 없거나 바닥에 있거나 다 파란색이면 다 팔자는 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간색이 많아야 사자는 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고 밑에 보조주표는 뭐가 있냐면 네. 여기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는 잘 안 보여. OBV라는 지표랑 네. RSI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OBV는 뭐냐면 네. 외국인들이 사는 매수량을 통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네. 나는 모르는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블랙록이라든지 국제적인 막 되게 큰 그런 투자 회사들이에요. 네. 걔네들이 그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 상품을 운영하고 펀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합쳐서 그냥 외국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얘네들이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제 그래프가 빨간색이 많다라는 얘기는 파란색은 팔 그래프고 빨간색은 사는 그래프인데 이게 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파는 놈과 사는 놈은 같이 움직인다는 게 거의 그러니까 매매가 활성화돼 있다는 건데 전체적인 그래프는 살짝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이유가 있어서 얘네들이 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외국 놈들이 왜
팔고 있지? 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걸 옛날엔 찾으려면 객장 가서 물어보고 애널리스트 두들겨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서 찾으면 돼요. 그 종목을 놓고 막 찾으면 열 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놈은 제대로 된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시점을 보고 또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RSI 지표는 뭐냐면 살놈하고 팔놈의 비교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 있으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팔놈보다 살놈이 많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사야지.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 있으면 살놈보다 팔놈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 난 물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보시는 이제 종목을 판단을 할 때 네. 이런 네 가지 지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순이 맨 처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먼저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목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그래프를 보면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밑에 빨간 곡선이 보면 이게 120일 저항선이라는 건데 저게 이렇게 기준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막 오락내락 난리가 나 있는데 전체선은 계속 매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가장 좋은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냉각제문제 이런 거. 네, 다 해요. 그리고 네. 원자재도 그 리튬 이런 거 광산도 가지고 있고 네. 그걸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또 얘네들 이제 이런 그 선도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R&D 뭐 생산하고 막 이러려면 공장도 증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하면 돈이 왕창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그만 단독 기업이면 그럴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빌리든가 아니면 액면 분할을 하던가 아니면 증자를 하던가 무상증자 하던가 막 이래서 돈을 막 끌어모아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뒤에 포스코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어요. 돈 필요하면 포스코가 다 돈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력이 있다. 네, 그럼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저기 뭐야 포드인가? 그 미국 회사랑 합작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딱 양극재 그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자마자 IRA 법안이 딱 통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IRA 법안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팽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쉽게 알면 중국산 다 안 돼 이거거든요. 원칙이. 근데 이게 그 혜택을 받는 쪽이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쪽이 있는데 자동차하고 저 메모리 이쪽은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중국의 생산 공장이 아직도 많다고. 거기서 빨대를 빼야 되는데 빨대를 못 빼고 있어서 같이 이제 덤태기를 맡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쪽은 다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딱 시기에 맞춰서 또 그것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까지 있어서 네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미래 가치를 보고 이렇게 공장도 만들고 있고 R&D 계속하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이 회사를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이 없는지, 뭐 냄새가 나는 구석이 없는지 네네. 최대한 찾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보다는 지금이 네.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찾기가 쉬운 세상이 됐으니까 네네.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열심히 구글링과 유튜브지를 찾으면 최소한 거기서 풀뿌락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니니까 투자 판단을 직접 하시는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례로 종목을 하나 예를 들었어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제 말 듣고 종목을 사시면 큰일 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금화님께서 너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 한 5분 정도만 약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왜 물어보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네네. 비싼 거냐고 물어봐서 별로 안 비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좀 이어서 미니스타 보면 얘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띄워놨어요. 네. 그러면 첫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주식을 좀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많이 답답한 앱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이 통계적인 지표를 좀 많이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21선이든 뭐 15일선이든 네네. 네. 저지선 아까 얘기했던 뭐 큐브비는 이런 것들을 네네.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따로 이거랑 연동하고 있는 실제 얘네 한국투자신탁 그 앱에 들어가면은 보이는데 네네. 여기선 그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종목 분석해가지고 들어가기 이것만 갖고 종목 분석하기는 좀 특히 이제 차트 갖고 분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좀 크면 끊겨요? 네. 영상이 좀 끊겨서, 네. 지금 좀 조정을 하고 갈게요. 네, 지금 와이파이 켰어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다. 네네네. 이게 스마트폰이 좀 크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걸 쓰면 네. 여기 밑에 보면 네. 이제 요 보유라고 하는 옆에 보면 지갑 버튼 있고 점색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눌러야 이게 떠요. 여기 보면 자동 투자 변경, 일시 정지,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메인 메뉴의 종목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네. 저도 맨날 쓰면서도 자동 투자 보려고 그러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자동 투자 어디 있더라고 또 찾아다니니까 그게 그러네요. 좀 UI적으로 좀 네. 문제점이긴 하고 그 밑에 미니톡은 솔직히 좀 거의 안 봐요. 이건 뭐 거의 쓸데없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뭐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지거리 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차라리 그 밑에 뉴스가 그나마 좀 내시고 네.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예. 이제 이거는 UI적인 것보다는 앱의 어떤 특징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니스탁이 가장 먼저 그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한 주를 여러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가장 단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1,0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들은 이제 이걸 흉내를 내서 네네. 삼성증권도 있고 뭐 NH투자증권도 시작했고 뭐 키움증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수점 매수 매매를 지원을 하는데 네. 일단 실시간성이 떨어지거나 단위가 높아요. 보통 4,000원, 5,0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4,000원, 5,000원도 종목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한 달에 용돈 아끼고 쪼개가지고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적금처럼 넣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한 종목의 비중 늘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니스톡이 이제 좀 좋은 점이 있죠. 가장 1,000원부터 그렇죠. 되니까. 커피값 아껴서 그렇죠. 테슬라 살 수 있으니까. 컨셉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커피값 아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값 아껴서 스타벅스 사자 이런 게 컨셉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미니스탁 쓰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그 여러분들 사용성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에서 이 증권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제가 그때 받았던 이제 추첨을 통해 받았던 것이 어도비 시스템즈였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한 주였나요? 네. 0.0003 주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네. 그때 이벤트 통해서 했던 건데, 저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띄엄띄엄 사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장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느꼈던 장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금액 노출을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토글 방식으로 해서 숨겼다가 보였다 할 수가 떴다가 있어요. 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뭐 지하철에서 거래를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수익률 현황을 보고 있는 이제 페이지인데 여기서 현재가를 보는 것을 보통은 이제 컬럼을 나눠 가지고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현재가 보기를 보려면 이렇게 보고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근데 다 UI를 껐다 켰다 개념으로 돼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몇 개를 오늘 구매하려고 충전을 해왔는데 충전하는 방식이 좀 재밌어요. 일단 제가 한번 오늘 알파벳을 한번 사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제공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교적 이 그래프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점이 아까 미니스탑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 RSI하고 MACD를 보면서 투자를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미니스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미니스탑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서브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소수점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전용 앱 이런 개념인 거고 카카오는 이게 그냥 증권이잖아요. 통으로 다른 애들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하면 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얘네들은 다 넣어야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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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딴 건 몰라도 그 가격 가리는 건 정말 매력적이네. 저 전철에서 가끔 아침 이거 보다가 뒤에서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황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다 파란색인데 나만 빨간색이니까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클레어 K님이신가요? 네, 라이언 있어서 귀여운 거 빼고는 장점 없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런가요? 라이언이 귀엽기도 하고 또 다른 장점이 보면 매력이 있어요. 크림새우님, 왜 이렇게 부자이신가요? 부자 뭐합니까?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해외 주식은 배당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계속 월세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등락에 크게 부담 없이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오늘 사보겠습니다. 알파벳을 할 건데요. 일단 호가창이 나오고요. 제가 호가창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달러를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 자금을 제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 계좌에서 제가 채우기 버튼을 누르면 고만큼 이렇게 넘어오는구나. 그쵸, 예, 예, 제 충전 금액을 카카오뱅크 연결된 계좌로부터 가져오는 건데요. 한 30만 원 정도 충전해 볼까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간편하게 돼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했을 때 바로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부터 지금 30만 원을 충전해 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를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계좌 증권이 별도로 필요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계좌에 있는 이 종합 계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절차가 필요한데 상당히 그게 편리하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 이 서브 메뉴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탭바에 있는 주요 메뉴를 증권으로만 구성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주식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들을 이렇게 내 주식 발견 관리라고 하는 항목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게 보통은 상단에 배치를 했을 텐데 지금 이것은 같이 모아볼 수 있도록 하단 배치라고 하는 약간의 좀뭐 생소하지만 신선한 방식을 써서 저는 이게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간 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구매를 네, 얘를 살 텐데 보유한 만큼 최대치를 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내가 사려고 하는 이제 주수와 그다음에 가격을 보여주고요. 구매 버튼 누르면 페이스 아이디를 찍고 이제 바로 접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페이스 아이디로만 거래할 수 있는 앱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또 한 번의 비밀번호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때는 번거롭게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잘 되어 있는 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증권 앱들이 개선 작업하면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도 요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음, 앱이 바뀌거든요. 그 전에 앱은 진짜 구렸고, 음, 그리고 UI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음, 이게 썼던 앱이라 계속 썼던 건데, 음, 그리고 키움증권은 좀 문제가 뭐냐면, 앱이 너무 많았어요. 뭐 국내 증권형, 무슨 모형 해가지고 다 따로 놀았는데, 요번에 보면 이렇게 다 통합해가지고 음, 하나로 만들었는데, 음, 매매를 할 때 예전에 비밀번호 3번을 물어봤거든요. 네네. 로그인할 때 한 번, 그 음, 다음에 음, 음, 이제 사거나 팔 때 또 한 번, 계좌 이체할 때 또 한 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음, 지금은 이제 한 번만 로그인할 때 하고 음, 그다음서부터는 그냥 음, 쭉 처리되고 음, 이제 팔거나 살 때 그 매매 비밀번호가 따로 있어요. 간편 비밀번호처럼 등록시켜놓은 거 그걸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요즘 바꿔가는 것 같아요. 네. 비밀번호 너무 많아가지고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거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오밤중에 전화가 걸어가지고 센터에다가 나 비밀번호 잊어먹었는데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아, 영문 구대기. 맞아요. 다 쓰면서 다 그랬어요. 구대기. 크림새우님, 주린이는 카카오 쓸까요? 미니스타 쓸까요? 요거 오늘 이제 그만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뭐 두 어플리케이션에 좀 별점을 매긴다면 미니스탁과 카카오페이 증권 몇 점을 주실 거고 이유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니스탁의 점을 점수를. 조금 더 줄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음, 카카오가 주식 투자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음, 그러니까 내가 입금한 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음, 왜냐하면 주식 운영하는 회사도 잘못되면 합병되던가 넘어가던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는 음, 물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 이제 보존을 받지만 음, 똑같이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 내 돈이 잠길까봐 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카카오는 너무 이것저것 서비스가 막 앱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음, 그거를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편한데 음, 처음 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한동안 해야 되는 네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미니스탁은 딱 그거 기능에 딱 그냥 집약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카카오 증권보다는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이거 자체가 다 올인을 해야 되는 증권 투자 음, 앱인 거고 음, 얘는 증권 투자 앱이 있는데 거기서 미니스탁만 이렇게 딱 뜯어낸 앱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음, 이제 소액을 갖고 꾸준하게 이제 관리하는 음, 재미? 음, 그냥 하루에 커피값 넣어가지고 뭐 사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2만 원 용돈 넣어놓고 네. 이거 종목 두 개에다가 나눠서 2천 원어치씩 매일 사기 뭐 이런 거 걸어놓으면 네. 이게 매일 사지면서 거기 때 막 쌓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기에는 이게 좋거든요. 그리고 음, 그런 맛이 있어야 주식 투자는 꾸준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제 주린이가 처음 미국 주식 접근할 때는 음, 이 저런 아, 미니스탁을 권유를 한 스타일. 네네. 저도 점수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전 미니스탁을 4점, 카카오페이를 3.5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니스탁은 해외 주식을 제가 처음 접하면서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성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었고, 특히 배당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살린 그러한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았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아쉬운 점은 카카오페이 찍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찍어가지고 살 때, 이제, 현금이 보유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얘를 환전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미니스탁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어요. 환전 안 해도 돼요. 그럼 사줘요. 아, 그게 이제 소수점 구매는 사지는데, 아, 그 한 주씩 그쵸, 끊어서 그쵸. 사는 건 예, 그건 한 안 돼요. 주씩 살려면, 이게 매매가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매매는 낮에도 되는데 한 주씩 끊어서 이렇게 종목으로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는 거는 야간에 밤에 미국 시장 개장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때 넣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이렇게 이제 제가 환전을 이제 해놓고, 이제 이게 달러로 구매를 이제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전액을 누르면 최대치만큼 환전이 되니까 이런 점은 되게 좋고 또 이게 이제 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뭐 제가 한번 인지를 하고 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스탁이 이제 굉장히 젊은 층 세대로 해서 잘 만든 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에 좀 발맞춰서 카카오페이에서는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행동들을 단순화시키고 그러한 단계들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잘 만든 앱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에서 또 이제 미니스탁에 좀 더 점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민스탁은 단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요. 환전 수수료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계를 잘게 쪼개 그거 알아낸 게 얼마 전에 저도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익을 걷어내서 이제 옮기려고 음, 그러면 음, 팔고 다시 한국 돈으로 만든 다음에 또 옮겨서 다시 키움증권에서 달러로 만들어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이제 애초에 살 때 음, 날짜를 정해서 목돈으로 확 이렇게 사놨다가 묻어놨다 뺀 게 아니라 매일 저 이제 매일 2,000원씩 걸어놨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음, 매일 사면서 매일 환전 수수료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가 비싸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같이 달러가 셀 때는 음, 일단은 그 기능을 잠깐 꺼야 돼요. 수수료가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 수도 음, 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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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은 넣어놓되 음. 이 자동 매매는 하지 말고 아, 가지고 있다가 네. 이게 이제 이게 종목을 찍어보면 전체 그래프는 나오니까 음,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음, 예, 그냥 몇 주씩 이렇게 담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정기긴 정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내가 상황을 보고 사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 자동 매수로 이걸 걸어놓으면 눈 튀어나와요. 눈빵맹이 맞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하나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특정 주식을 소수점 구매를 해가지고 내 친구나 지인한테 선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저는 신선하고 기존의 카카오톡의 어떤 사용성을 이제 증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꽤 잘 만든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카카오페이 증권 선물하기 기능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때 약간 한도가 있을걸요? 보낼 때 선물? 예, 그거 넘어가면은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딥님께서 예,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겠다고 하셨는데 예, 갈아탈 때일까요? 예. 좋습니다. 그만님이. 아니 그거는 어느 때든 결국은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맨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음, 주식은 지구 위의 최고의 주식 시장이라고. 세계 모든 주식을 다 음, 대표하는 시장. 음, 가장 글로벌하고 음, 그만큼 거래량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비싼 애, 싼 애가 뭐 일단 내가 적은 돈을 갖고 들어갈 때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음,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은 음, 이렇게 자본이 몰려댕겨요. 너무 음, 시장이 작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무슨 이슈가 있어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살짝 반등해가지고 이제 쭉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3,000포인트를 잘 못 넘어가잖아요. 거의 2,200
2100, 뭐 2500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걸 20년을 했는데 IMF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로 보면 계속 갈럼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한참 걸려요. 우리나라 시장. 한번 내려가면. 횡보하다가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팍 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요번에 K방산이 저번 그 올해 들어서부터 역대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면 200억 달러 단신 이제 가뿐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 5조 원의 이제 매출 실적을 내는 거, 수출 실적을 냈는데 이게 네. 10년치 수출 실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적이면 보통 같으면 주식 널뛰기를 해도 여러 번 널뛰기를 했었어야 돼, 논리적으로. 이런 호재가 없거든요. 원래 주식은 실적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안 움직여. 그 왜 그러냐면 전기차 배터리 좀 뭐 IRA 법안 호재 탔다 그러니까 걸로 다 갔어요. 그리고 또 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빠져가지고 은행에서 금리 오른다 그러니까 야 주식에서 한미 빼가지고 은행으로 가자 그래서 돈이 왕창 빠져나가지고 지금 은행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 몰려댕기니까 시장을 잡고 자본은 막 몰려댕기고 그러니까 올라갈 놈인데 이제 시기를 잘못하면 다시 나한테 그 턴이 올 때까지 이게 횡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미국 시장은 장점이 뭐냐면 시장 규모가 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물동량도 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답보라고 하지만 저 지금 답보인데 다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일 되면 또 파란색 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폭이 크기 때문에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되는 거고. 네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지금 작가님들은 그래서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보셨어요 오늘? 좋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카카오페이 증권 앱하고 민스타를 쓴다면 어떤 거를 쓰실 것 같아요? 민스타기 좀 더 들어왔어요? 음, 음, 네. 네. 배당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원래 미국 주식은 배당 보고 하는 거야. 주식을 뻥튀게 물론 미국 주식이 뭐 400%, 500%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거 수익 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힘들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여기 다 자료를 준비해갖고 하긴 했는데 시간도 문제가 있고 콘티가 그런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배당이 나오는 종목별로. 미국도 세 달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거든요. 모든 회사가 다. 근데 이게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1, 3, 9 뭐 이렇게 나눠져 2, 4, 8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그룹별로 한 종목씩을 사면 나는 매달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배당 많이 주면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 얘네들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거기다가 분산 투자로 매달 꾸준하게 적금처럼 사면 배당이 쌓여가지고 이제 복리 효과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복리 효과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배당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 뭐 $40, $50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돈을 안 쓰고 재투자를 하는 게 계속. 그러면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복리 효과 때문에. 복리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운용 시간이. 그래서 50 넘어간 사람한테는 전 미국 주식 얘기 안 해요. 뭐 10년 투자해서 무슨 복리를 해. 아니 그냥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뭐 그냥 한국 주식 하세요. 아니 50대 분들도 지금 할 수 있죠 지금. 아니 그냥 주식을 그 뭐지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리 효과를 내고 이거 못해요. 이거 효과도 못 본다고. 네. 아니 50 넘으신 분도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해도 돼요. 네네. 네. 그 금마님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그때는 투자 얘기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앱 얘기 말고 저희는 이제 앱슐랭이다 보니까 오늘 앱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봤는데 또 금마님께서 아주 정말 꿀 같은 노하우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국내 증권 앱, 오늘 해외 증권 앱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증권이라는 앱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또 단축해서 또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 설계하실 때 그런 점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또 좋은 포인트들, 또 아쉬운 포인트들을 담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만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 앱슐렘 보면서 조금 핀포인트가 벗어나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새삼스럽게 앱을 쳐다보니까 이거 만드는 그 기획자들의 그 노고와 열정과 눈물과 그게 이제 와서? 막 보여 막 이제 이거 야 얼마나 머리털을 뜯었을까 막 이거 제가 쓰는 나야 보면서 이 구데기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자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그렇죠. 그 환율 계산하고 뭐 실시간 그 이게 미니스탁이 낮에 사면 실제로 낮에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약이 걸려 있다가 밤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살 때 환차가 생기잖아요. 미국 주식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되면은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얘는 매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의 법칙을 가지고 뭐 빼고 너프를 해가지고 이 아다리를 맞춰놓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큼 머리가 아프겠어. 얼만큼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 거기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이거 계산 잘못해놓으면 바로 그냥 고객들한테 칼 맞을 텐데 그거 기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우리 증권 기획자 응원합니다. 네. 진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 지금도 너무 좋지만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앱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해외 증권 앱으로 가지고 앱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맛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